새해가 들어서 벌써 오늘 며칠이에요? 6일입니까? 자, 오늘은 민법인데 요 찌라시 한번 봐요. 그 강의 계획서가 있고 뒷페이지는 오늘 이제 문제 오늘 수업한 거 OX를 드립니다. 제가 이게 찌라시 안 주기로 유명한데 올해부터는 드릴게요. 예. 왜? 우리 이제 기본서에 문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꼭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하려면 안 빠지면 된다. 강조합니다. 이제 일단 1월달, 2월달에 우리가 수요일 8주가 나옵니다. 뭐 예대로 꼭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진도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 요 마지막이 OX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봐요. 생략하고 수업합니다. 자, 페이지가 30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페이지 30. 30이고 우리 박무강 책은 30이고 랜드 하나 책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하면 18페이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18페이지. 자, 이제 민법 총칙인데, 자,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입니까? 법률 관계와 권리 변동, 여기 1장입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이 1장이라 할까, 3년 만에 또는 3, 4년 만에 한 문제 나옵니다. 별로 안 중요하죠, 이 말이죠? 매년 나오는 게 중요하고, 3, 4년 만에 한 문제 나온다. 여기.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말면 돼, 두 가지만. 첫 번째가 권리 변동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자, 권리 변동. 이 친구 하나 하고, 32페이지에 가니까 법률 효과. 여러분, 권리 변동이 법률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법률 사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두 개. 자, 그러면 다 생략하고 다시 30페이지 가면 먼저 법률 관계가 보입니까? 자, 법률 관계는 쭉 오면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라고? 그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법률 관계 인간은 뭐 따지면 돼? 권리와 의무가 있나 없나를 따지면 돼. 자, 그럼 일어나서 텔레비를 본다. 법률 관계이다 아니다? 텔레비 아니다. 아니면 이다. 둘 중에 하나다. 답이다. 텔레비 보면 여러분 시청받을 권리는 있지만 시청료 줘 안 줘? 줘야지. 법률 관계입니다. 몰랐죠? 자, 그러면 산책을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 아니다. 아닙니다. 자, 이제 출근한다. 대중교통 타고. 법률관계도 아니다. 운송계약이죠. 법률관계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 직장 가서 근무한다. 학원에서 수강계약 든다. 다 법률관계잖아. 밥을 사 먹는다. 점심. 법률관계. 똑같습니다. 잠잔다. 아닙니다. 그럼 몇 개 중에서 여러분 하루 태어나서 잘 때까지 대부분이 우리는 법률 관계를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몰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야 결론은. 그럼 법률 관계는 어떻게 따진다고? 권리와 의무 관계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법률 관계 인간을 보려면 이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서 이제 이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어. 자, 여러분 아까 TV를 본다. TV 시청 계약 하잖아. 그럼 수신료로 줘야 돼. 의무. 대신에 난 시청제면 해달라고 좀 텔레비 화질 좋은 거 달라고 막
방송 잘해달라고 난리시잖아. 권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이제 권리 쪽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의무는 잠시 덮어두고. 그래서 하면 다 하고 자기 권리만 찾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책이. 의무를 딱 규정해놨으면 먼저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뭔가 생각할 건데 권리를 먼저 딱 법에 규정해놓으니까 사람은 다 뭐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해야 될 의무는 말 안 하는 거야. 학원에 하면 수강생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수강료. 그걸 먼저 생각해야지. 뭐 프린트 안 준다 뭐 안 준다 이 권리 생각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의무를 먼저 생각하면 싸움이 없다. 학원에서는 강의를 잘해주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열심히 해주면 문제 있어요? 없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싸움이 있을 때는 이기려면 요것만 생각하지 요걸 이 생각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책을 바꿔야 돼. 의무법이라 바꿔야 돼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제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뭘 해줘야 어떤 대가가 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난다. 처음 왔어요?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권리 의무.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권리를 딱 정리한 거예요. 권리를. 자, 그러면 앞으로 권리하면 두 가지로 바꿔야 돼요. 뭐가 있다?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습니다. 자, 민법은 바꾸기를 잘해야 된다. 바꿔야 됩니다. 자, 권리하면 뭘로 바꿔? 물권, 채권으로 바꿔야 돼요. 다시 권리하면 뭘로 바꾼다? 물권, 채권. 자, 그럼 물권 하면 8가지가 생각나야 돼. 이제 8가지 생각나야 되는데 이거 생각 안 나면 이제 처음 오신 분이야. 11월 들어와서 수업 들은 분도 생각 안 납니다. 물권이 뭔지. 그래서 이제 물권, 자, 채권 하면 권리다. 먼저 기억하시고. 자, 이제 물권 하면 요 페이지가 방문각은 146페이지야. 이제 물권 종류를 알아야 수업이 되는 거야. 수업이. 자, 그래서 146페이지 석 가봐요. 제가 한번 적어봅니다. 물권 하면 여러분 꼭 요걸 정리해야 수업이 된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뭔지 몰라도 돼요. 일단 점유권이 물권이다. 이게 돼야 돼. 그리고 밑에 뭐가 있어요? 본권이 있고 본권에는 소유권 완전 물권 되어 있죠. 자, 소유권이 물권의 대표 선수인데 소유권 뜻이 뭐다? 사용, 수익, 처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용하다가 수익이 뭐야? 세를 주다가 나중에 시자 차익 받고 넣게 되죠. 사용, 수익, 처분이 소유권. 요걸 제한하는 게 제한 물권인데 이 용익 물권은 자 봐요.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사용, 수익을 가져오는 거야. 용익은 사용, 수익. 처분되었을 때 교환 가치를 가져오는 게 무슨 물권? 담보야. 그러니까 제한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사용, 수익을 사용 가치라 부릅니다. 처분은 교환 가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용익은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거고 전체 중에서 완전 물권 중에서 소유권 중에서 담보 물권은 처분되었을 때 교환 가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용익 물권 세 가지가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앞으로 물권 8개 하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중에서 질권 시험 범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글자 점소, 지지전, 저질유 8개가 물권이다 해야 됩니다. 여기 안 돼 있으면 수업이 안 돼. 그럼 집에 가서 요거 이제 외웁니다. 집에 가서 복습은 뭐 하느냐? 이걸 수업 시간에 암기가 안 되니까 그걸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8개 말고는 다 뭐다? 채권이다. 그럼 임차권이란 글자가 나왔다. 뭔지 몰라도 돼.
일단 소속이 물건입니까? 채권인가 물으면 왜 채권이야? 8개 아니잖아. 끝. 얼마나 간단해요. 일단 물건은 8개만 있다 생각해요. 저 맞으면. 물론 더 있죠. 물건은 요걸 민법이 인정하는 거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이 뭐가 있어요?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광업권, 어업권. 좋다. 하나 더 관서법이 인정하는 물건이 뭐가 있더라? 관서보상 법정이상권, 분묘기재권, 동산양도담보. 제 혼자 해보는 거예요. 시험장 갔을 때는 요까지 다 돼야 돼. 근데 지금은 이 8개만 해도 벅차다. 어때요? 벅차지? 예? 할만해요. 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듣고 이해가 30%도 안 돼야 정상이다. 왜? 이 수업 듣고 다 이해되면 뭐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합니까? 10월달 시험이면 8월달 오지. 어쩌나요? 꼭 암기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지옵니다. 이제 물건 꼭 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 하면 대표 순서가 뭐라고 조금 전에? 소유권입니다. 앞으로 물건 하면 소유권이 생각나야 돼. 물론 아까 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공부하는 게 권리 뭐라고요? 변동. 요거 알아야 된대도. 그래서 권리 변동은 몇 페이지 나와요? 30페이지 중간점에 02번 권리 변동 나오잖아요. 찾았습니까? 그 랜드 하나는 거기 몇 페이지 나오는가 하면 20페이지 나옵니다. 20페이지. 랜드 하나 책은. 자, 이게 권리 변동입니다. 자, 변동이란 글자는 세 가지를 말한다. 변동은 발생, 변경, 뭐라고요? 소멸입니다. 이 발생이 중요하다. 별표. 발생은 취득이라고 한다. 소멸은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그 앞으로 이제 변동이라 하면 세 가지. 태어나서 변경되다가 죽는다. 서러운 본론 결론이야. 어려우면. 그게 변동입니다. 변동 뜻이 뭐라고요? 발생해서 취득해서 변화가 있다가 나중에 사라진다. 그게 변동이라도. 자, 이때 이제 취득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판 갑이라는 놈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요거 배우는 거 요거. 이게 발생이야. 자, 생각해봐요. 권리 변동은 크게 말하면 권리 변동이지만 물권 변동이야. 더 작게 말하면 소유권 변동인 거야. 그렇게 이제 소유권을 어떻게 하면 취득합니까? 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접근해야지. 이 권리 변동 아무리 해봐라 되나? 안 된다. 자, 권리 변동을 뭘로 바꾼다고? 물권 변동. 더 작게? 소유권 변동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면 임차권 변동이야. 임차권을 어떻게 하면 취득해?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완전 물권, 소유권을 위주로 자꾸만 설명하고 시험도 요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갑이라는 놈이 어떻게 하면 소유권 취득해요? 건물에 대해서. 아니, 인생 살아봤잖아. 우리가 5, 60, 40. 어떻게 하면 소유권 취득해? 법을 떠나서. 매매요? 와, 돈 많다. 매매는 돈 주고 물건 사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아야 돼. 돈 없으면 못 산다. 또 신축해도 돼요? 예. 허가내갖고 최초로 지었답니다. 신축. 또 상속받아도 돼요? 그건 아버지가 여기 있을 때야. 아버지가 재산 없으면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했지. 홍길동이가 왜 아버지를 안 불렀어? 돈 안 주잖아, 서자라고. 참.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신분 철폐도 아니야, 내가 볼 때. 법적으로는 돈 안 주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못 불렀던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자, 그것도 뭐가 있을까요? 경매, 와, 경매. 경매 이런 거 이야기 할 사람은 앞에 2년 동안 집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처음 오신 분. 또, 정년은 이제 공짜로 받는 거예요. 와, 정년. 배우자끼리는 세법, 어제 세법 했죠? 세법 교수님 강의 잘하죠? 중개사법은 잘하죠. 여러분, 우리 학원이 서울에 종로 갖다 놔도 안 깨집니다.
제가 종로 방목에서 12년 동안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선생님 누가 하면 다 합니다. 저는 전국에. 제야의 요즘 그 트롯 보면 제야의 스타들 얼마나 많아요. 똑같습니다. 방송에 안 나왔을 뿐이지 요즘 그 가수들이 뭐 예능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노래 시켜봐라. 완전히 다르고 진짜 못하더라 아닙니까?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공부한다고 텔레비 안 보네. 야, 제가 볼 때는 그 예능하는 사람들은 진짜 가수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우리처럼 아마추어 같고 그 텔레비 나오는 요즘 트롯 하면 뭐 얼찐 노래 잘하든지. 이야, 참 저런 사람이 왜 텔레비 못 나왔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 무명을 저리 많이 겪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공부한다고 그랬네. 다 이해는 되지만 용서는 안 돼. 그렇습니다. 봐요. 자, 이렇게. 그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봐요. 이제 지우고. 여러분, 발생만 올해, 이번 달에 발생만 해도 돼요. 충분합니다. 봐요. 그러면, 자, 원시 취득기는 아까 신축을 생각해봐. 신축하게 되면, 아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을 통해서 취득합니까? 처음, 최초입니까? 처음, 최초야. 이걸 원시 취득이라 불러. 그리고 타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뭐야? 거기에 성계. 아까 적었던 것 중에서는 신축만 뭐라고? 원시. 나머지는 다 뭐? 성계 취득인 거예요. 아까 적었던 거.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은 원시 취득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신축까지는 이번 달에 해야 돼. 최초로 취득이다. 다시 원시 취득이 뭐라고요? 처음으로 취득하는데 뭐가 있다? 신축. 나는 여기서 만족이 안 된다 하면 이제 몇 가지 더 적습니다. 무주물을 주인 없는 물건을 뭐 한다고? 무주물은 산토끼입니까? 집토끼입니까? 산토끼를 선점하면 돼요. 유실물이 뭐야? 잃어버린 물건은 습득하면 됩니다. 주우면 돼. 매장물이 뭐예요? 땅속 발견하면 됩니다. 발견. 자, 여기까지만 더 외워주면 더 기분 좋고. 자, 그럼 이제 원시 취득 외우자. 저번에 뭐라고요? 신축, 선점, 습득, 발견, 시효 취득, 선의 취득. 다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합, 혼화, 가공. 요까지만 알면 되는데 요까지 다 되겠어요 지금? 지금은 되지. 돌아서면 안 된단 말이야. 자기 머리에 이제 기억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단계별로 공부를 처음 하신 분은 한 요 정도 기억하시든지 나는 작년에 했다 하면 다 기억하든지. 자, 이렇게 해서 꼭 암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계 취득합니다. 성계라는 것은 타인을 통해서 취득합니다. 타인을 통해서.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이전적 뭐가 있고, 성계가 있고, 하나 더, 설정적 성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타인을 통해서 성계하는데, 거기는 이전이란 것은 전부를 타인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온다고? 전부 이전이다, 이렇게 오는 거야. 다시 전부는 뭐라고? 이전적이야. 전부 이전. 타인을 통해서 권리를 가져오는데, 취득은 하는데, 일부라면 뭐라고? 일부라면 뭐? 설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오자고요? 전부 이전, 일부 설정. 다시, 성계 취득에는 다 가져오면 뭐라고? 이전이고, 일부 가져오면? 자, 그럼 아까 봐요. 이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소유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을이라는 놈이 뭐 저당권을 취득한다.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저당권을 취득했다. 을이. 그럼 저당권은 물건이야 물건이 아니야? 거기 저당권이다. 물건입니다. 자, 이제 을이라는 놈이 갑으로부터 저당권을 취득하면 이 저당권 취득은 첫 번째, 최초라면 원시, 타인을 통했다면 성계야. 원시야, 성계야?
타인을 통해서 취득했잖아. 글자가 처음 나오니까 원시 아닙니까? 이란다 어떤 사람. 저당권이라는 글자가 처음 나오니까 최초 취득 아니에요? 이래 부른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민법이 이해되려면 6개월 공부 안 하면 민법을 공부했다고 말을 안 해야 돼요. 11, 12 들은 거는 그냥 세 발의 피다. 복거리 사모님 알겠어요? 복거리 돌을 깨도 잘 안 깨지네 복거리. 자 봐요. 그럼 저당권을 타인을 통해서 취득합니다. 이 어린놈이 참고로 저당권 취득하려면 돈을 빌려주고 어린이 이제 빌려주는 거야. 요 놈은 빌리고 대신에 자기 아파트 건물을 잡힌다가 저당권이야.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든 어린이 저당권을 취득하면 타인을 통해서니까 성계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자 저당권 아까 봐요. 이게 자르면 소유권을 자르면 처분되었을 때 무슨 가치?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 했잖아. 그래서 일부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라고? 설정적이지. 뭐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건 다 뭐야? 설정적이야. 이걸 이전적 하면 틀려. 교재 31페이지 기출 봐요. 저당권 설정은 보입니까? 이전적 성계 맞아 틀려? X 뭐? 설정적. 저당권 나왔잖아. 시험이 그래 나온대도. 다시 실판. 성계 취득은 타인을 통해서 취득하는데 전부를 가져오면 뭐라고? 일부 가져오면 설정. 그 보기가 뭐라고? 전세권이나 뭐 지상권이나 저당권 설정이야. 더 크게 말하면 제한물권 취득입니다. 제한물권이 아까 뭐가 있었어? 용익인 지지전, 담보인 유질적. 그 물건 그거 꼭 아까 외워야 됩니다. 그럼 쉽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이전에는 특정 성계와 뭐가 있어요? 포괄 성계가 있어.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특정 뜻이 뭐라고? 하나입니다. 하나. 그 특정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그것만 취득하는 거야. 하지만 포괄은 특정은 하나 생각하고 포괄은 포괄적이다가 뭐야? 여러 개, 다수를 말합니다. 요 대표 선수가 뭐야? 상속이란 말이야. 봐요. 아버지가 부동산이 5개 있어. 그럼 아버지가 죽었어. 그럼 이제 아들 봐요. 아들은 상속 받습니다. 그럼 상속은 최초입니까? 성계입니까? 성계. 자, 소유권이 5개면 소유권 전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전이야, 이전. 그리고 한 개만 가져옵니까? 사망은 하나지만 부동산이 5개면 5개 다 가져옵니까? 다 가져오잖아. 그래서 뭐라고 이걸? 포괄성계래. 매매는 특정성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분류가 될 때 조심해야 된다. 자, 요거 원시입니까? 성계입니까? 이전입니까? 설정입니까? 특정입니까? 포괄입니까? 요거. 앞으로 매수인이 누구예요? 매수인. 물건을. 그자가 특정성계인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야? 상속인이. 포괄성계인이에요. 그래 외우면 쉽다. 매매가 특정성계입니까? 포괄성계입니까? 이해가 안 되면 매수인이 누구라고? 특정성계인이야. 상속인은 포괄성계인이고 앞으로 포괄성계에 나오면 뭐야? 상속인 자식으로 바꿔야 돼. 그렇게 요거만큼은 이번 달에 꼭 책임을 져서. 그 다음 변경은 주체가 바뀐다, 내용이 바뀐다, 작용이 바뀐다가 나와요. 작용은 효력의 변경이라 합니다. 요것도 별표 하나 하시고. 자, 소멸 갑니다. 소멸이 봐요. 칠판. 태어나는 게 2개면 원시와 성계라면 소멸, 사라지는 것도 2개다. 절대적 소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상대적에서 절대적은 원시 취득 반대. 상대적 소멸은 성계 취득 반대야. 그러면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권리가 아예 없어지는 거야. 그럼 신축하게 되면 최초로 취득하지만 신축된 건물이 뭐가 버리면
태풍으로 멸실하면 뭐가 돼? 아예 없어지잖아. 권리가, 소유권이. 이렇게 됩니다. 자, 매도인 생각해봐요. 아까 이 매수인 봐요, 매수인. 매수인은 타인을 통해서 승계 취득했잖아. 매수인. 그때 매도인은 어떻게 돼? 없어지지, 소유권이. 누가 취득하니까? 그래서 상대적 소멸은 타인이 취득하니까 가졌던 자가 권리가 사라질 때, 절대적은 아예 권리가 없어질 때, 그게 절대적 소멸이야. 뜻. 자, 이렇게 해서 권리 변동 별표 치시고 넘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32페이지. 여기까지 꼭 암기하시고, 자, 32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페이지 32. 랜드 하라는 랜드 책은 22페이지 합니다. 22페이지. 자, 페이지 32. 자, 중간에 박스 보여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보입니까? 그거 딱 기억하면 1장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를 바꿔볼까요? 법률 효과를 먼저 적어볼까요? 법률 요건, 법률 사실. 찾았어요? 요 세 개 공부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정리가 돼야 돼. 자, 법률 효과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옆에 보니까. 권리 변동, 조금 전에 배웠던 저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 법률 효과인 거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게 법률 효과라 해도 아까. 조금 전에 뭐 배웠습니까? 소유권 취득 배웠잖아. 그게 법률 효과라도. 자, 그 다음에 그 효과 발생의 원인이 뭐라고? 법률 요건. 이 요건을 구성하는 하나하나 개개 사실이 뭐라고? 법률 사실. 다시 법률 효과 뜻이 뭐라고요? 권리 변동. 다시 법률 효과가 뭐라고? 권리 변동. 그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라고? 법률 요건.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법률 사실. 그렇게 박스에 되어 있잖아요. 법률 사실 봐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법률 요건, 권리 변동 원인, 법률 효과, 권리 변동 되어 있잖아요. 책이 달라요? 책이 달라도 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절판 봐요. 다시 법률 효과가 뭐라고? 권리 변동. 법률 요건은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 법률 사실은 개개의 사실. 이거 이제 뜻은 지웁니다. 머리에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이따 물어봅니다. 법률 효과가 뭐라고요? 요건은 사실은 자, 어떻든지 발칠바. 그럼 이 법률 요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예, 법률 규정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각선 연결하면 틀린다 했죠. 자, 어떻든 뭐요? 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은 법률 어디다? 요건이다. 요리 돼야 돼. 요리 돼야지. 법률 행위는 법률 사실에 속한다? 요렇게 하면 대각선이야, 대각선 아니야? 대각선이잖아. 틀린다. 그러면 법률 규정도 법률 사실에 속한다? 틀린다. 법률 행위든 법률 뭐, 규정이든 법률 뭐라고? 요건이다, 요건. 자, 그럼 봐요. 요건이 아까 뭐였어? 원인이잖아. 결과가 법률 효과에 다른 말로 하면 더. 그래서 이 법률 행위는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고, 이 법률 규정은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그럼 이렇게 하면 틀리겠네? 법률 행위는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맞아, 틀려? 대각선이 틀리지? 법률 규정은 원하는 대로 생긴다. 틀리죠? 대각선 틀린다.
뭐라고? 권 대각선 틀린다. 그리고 이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법률 규정은 의사표시 없습니다. 요 9글자다. 봐요. 효과, 원, 법, 요건, 법률행위, 법률규정. 사실 있고 의사표시 없고 요 9글자. 자, 가로 세로는 좋다. 맞다. 가로 세로. 그런데 대각선 나오면 틀린다. 끝. 저 9글자 외우는 거예요. 9글자. 자, 다시 법률 행위는 법이 정한 대로 효과 발생한다면 틀리죠? 법률 규정은 원하는 대로 효과 생긴다면 틀리죠? 자,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입니까? 사실입니까?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지 법률 사실하면 틀린다. 자,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다 하면 틀린다. 법률 규정에는 의사표시가 있다 하면 틀린다. 대각선 틀린데도 더 이상 공부할 게 뭐가 있노? 적어라. 대각선 틀린다. 그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걸 안 적고, 야, 나는 왜 안 적는지 벌써 머리에 적었나? 그럼 다시 봐요. 자, 그러면 요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 알면 이제 이거 합격이야. 법률 요건에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것은 법률 사실이다. 둘 중에 뭐가 맞고 뭐가 틀려? 법률 요건에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면 틀린데도 왜 틀려? 대각선 틀려. 이유가 뭐야 그러면? 아이 왜 틀린데 선생님 설명 좀 해봐라. 봐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은 다 법률 요건이잖아. 법률 규정도 법률 요건이야, 요건이 아니야? 요건이기 때문에 법률 요건에는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 한다면 틀려. 이 법률 규정은 의사표시 없잖아. 이유는 그래. 몰라도 돼. 대각선 틀린다. 이렇게 쉽게 가는 길을 이야기했는데도 대각선 틀린다를 모르면 또 내년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몇 가지 추가합니다. 이제 그럼 끝나요. 자, 부터 앞으로 이제 이 법률행위 하면 세 가지가 생각나야 돼. 법률행위 하면 이제 뭘로 바꿔야 된다? 세 가지가 뭐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바꿉니다. 다시 법률행위 이꼴 뭐라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법률행위 소속입니다. 법률 규정은 준법률행위가 법률 규정 소속이야. 다시 이제 법률 규정 나오면 뭘로 바꿔야 돼? 준법률행위. 그럼 7번 봐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물어본다 시험에서. 다시 뭐와 차이점?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어떻게 차이나? 물으면 어떻게 차이나? 예, 요거는 있고 준법률행위는 법률규정이 없고 또 위에 법률행위는 원하는 대로 법률규정은 준법률행위니까 법률규정이니까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돼.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글자마다 당신 뭘로 바꾸면 돼? 법률행위를 단독계약 합동, 법률규정을 준법률행위로. 그러면 이 법률 규정에는 의사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 되어 있잖아, X. 법률 행위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 법률 행위에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끝나. 무슨 말 아시겠어요? 꼭 있어야 된대도.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법률 행위 하면 의사표시 밑으로. 이제 법률 규정은 뭐라고? 의사표시 없습니다. 없는데 법률 규정에는 대표 선서가 뭐라고? 준법률행위야. 여기 어려우면 어떻게 공부한다? 칠판. 법률행위는 나만, 우리 한국 원하는 대로 이사가죠? 의사표시 있어 없어?
의사표시 안 하나? 데모하고 난리잖아. 법률 규정은 북한. 의사표시 있어? 아오지 간다. 아오지 탄감. 북한에는 원하는 대로 어디 놀러 다닙니까? 당이나 뭐 노동당이 정한 대로 가지. 법이 정한 대로 가는 거야. 앞으로 법률행 하면 남한 법률 규정은 북한. 그럼 7번. 남한의 대표 도시가 뭐야? 서울, 부산, 대구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독계약 합동이 서울, 부산, 대구야. 법률 규정은 북한이지. 북한의 대표 도시 평양이 뭐야? 준법률행위야. 준법률행위 옆에 평양 적어라. 그걸 생각해라도 안 되면 얼마나 쉬워. 이거 3년 해도 안 됩니다. 이거 어렵다 이거. 체계가 안 잡혀 이거. 근데 이 문제가 이게 3년 4년마다 한 문제 나오니까 그래도 다행이야. 참고로 올해 나올 때 됐습니다. 이거 안 나온 지 한 2년, 3년 됐다 벌써 이게. 28회인가 언제 나오고 안 나왔다 이거. 이번에 나온다. 권리변동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올해도 그런 게 31회도 나올 줄 알았는데 작년에도 안 나왔으니까 쉽다 해도 그냥 이게 그냥 문제 얼마나 쉬워. 자 그럼 봐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소속이야 법률 규정이야? 규정이면 법이 정한 대로 효과 생깁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느냐?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뭐가 있고 통지가 있고 하나 더 관념의 통지가 있는 거야. 요거 이제 하면 끝나. 자 그럼 7번 봐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소속이 뭐라고? 준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지. 그럼 어떻게 효과 생겨요? 법률 효과가 법이 정한 대로. 그러면 이제 용어만 정리하면 끝나요. 7번. 의사 표시하고 의사의 통지가 글자가 가장 비슷하다. 안 그래요? 아니 여기서 봐요. 의사 표시, 의사의 통지. 그럼 의사 표시는 뜻, 의사를 표시하는 거야. 의사 표시 뜻이 뭐라고요? 의사를 표시하는 거고, 의사의 통지는 의사를 알리는 거야. 통지를 알리는 거야. 그러면 의사를 표시한다, 의사를 알린다. 구별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떻게 구별되는데? 막연히 구별돼요? 통지는 알리는 거고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하는 거야. 극이 구별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구별 못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의사 표시는 청약 성낙의 의사 표시야. 의사 표시는 뭐라고요? 청락과 성낙이야. 앞으로 청약이 뭐라 해서 공부하신 분? 됐나? 성낙은? 됐다. 그럼 계약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의사 표시하면 뭘로 바꿔? 청락, 성낙으로 바꾸는 거야. 그에 비해서 의사의 통지는 의사를 알리는 건데, 최고 잘 나옵니다, 시험에. 최고는 독촉입니다, 독촉. 최고 뜻이 뭐라고? 독촉이야. 그리고 거절이야, 거절. 글자가 최고나 거절로 끝나면 그게 의사의 통지야. 그렇게 구별해야 돼. 의사를 알린다 이해 안 돼. 의사 표시는 청락 성낙이고 의사의 통지는 최고 거절. 자, 관념의 통지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거야. 그럼 관념의 통지는 글자가 어떻게 끝나야 돼? 각종 통지나 성인, 성낙으로 글자가 끝나면 관념의 통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요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법률 규정, 북한은 공부할 게 없어, 이제. 앞으로 법률 행위만 공부합니다, 이제. 자, 그럼 봐요. 오늘 방법 7번. 의사 표시는 뭐라고, 다른 말로? 청락, 성낙이야. 그럼 7번. 청락, 성낙은 법률 사실이야, 법률 요건이야? 또 물어본다. 법률 사실 옆으로 가야지. 요건하면 틀려. 아니 의사표시 이꼴 청락성낙이라도. 그럼 다시 단독계약 합동행위는 법률 사실이야 법률 요건이야? 법률행위니까 법률 요건이지.
그 다음에 이놈, 자, 의사의 통지는 글자가 어떻게 끝나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온다? 의사는 신랑감으로서 최고고 열사한가 하면 거절한다. 그게 의사야. 대한민국의 의사, 닥터. 의사는 최고고 거절한다. 이해했어요? 그것도 의사 요번에 또 재시험인가 뭐 시험 치주잖아 또. 하도 코로나가 심하니까 또. 참. 봐요. 관념이 동기는 칠판. 관, 통, 첫 글자, 성인. 이렇게 옵니다. 꼭 해야 돼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입니다. 법이 정한 대로 생깁니다. 꼭 이거. 자,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자, 그러면 33페이지에 기출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봐요. 채무이행의 최고만 줄 거 봐. 채무이행이 뭔지 몰라도 돼. 최고 나왔다. 7편에 최고 어디 있노? 최고 찾아봐라. 의사의 통지입니까? 다른 말로 준 법률행위네? 그러니까 준 법률행위다. 맞아, 틀려? 거리 나온다, 시험이. 채무이행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된대도 최고를 딱 보는 순간 칠판 최고다. 최고. 의사는 최고고 거절한다 했잖아. 글자가 최고로 끝났잖아. 그 밑에 것도 역시 최고야. 봐요. 무건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상대방 최고 줄 거라. 앞에 무슨 글자인지 몰라도 돼. 최고 나왔다. 뭐야? 옆에 의사의 통지 맞아, 틀려? 맞아요? 칠판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 맞잖아. 더 크게 말하면 준법률행위야. 항상 백 중요하다. 빽이 뭐야? 이렇게 백. 이리 가지 말고 뒤에서 이리 와라. 그게 시험 문제다. 자, 마지막 것도 하나 해보자. 청약가는 성락 영작의 통지만 줄 거 봐라. 통지 글자로 끝났다. 통지 어디 있노? 관, 통, 성인이지, 관념이 통지. 맞아, 틀려? 칠판 요거 어쩌나, 요거. 통지. 의사의 통지입니까? 관념이 통지입니까? 통지로 글자 끝나면. 관념이 통지잖아, 관념이 통지. 관통 성인. 예, 안 되는 분들 괜찮습니다. 또 언제 합니까? 3월달 첫 시간에 또 합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자, 이제 법률행위 갑니다. 칠판. 여기 법률행위가 있네요. 법률행위 여기 있잖아. 요거 지우면 돼, 이제. 법률규정. 법률규정 지우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그럼 이제 봐요. 첫 번째. 이거 지웁니다. 법률행위에서는 시험에 세 문제 나온다. 오늘 법률행위 비진위 표시까지 의사 표시까지 할 건데, 자, 법률행위는 뜻이 나온다. 두 번째 종류가 나와요. 세 번째 법률행위 요건이 나옵니다. 법률행위 목적이 나온다. 목적이 내용입니다. 해석이 나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한번 봐요. 쭉 보면 법률행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칠판. 법률행위 의의는 요 7번 보면 끝난다. 여기 법률행위잖아. 첫 번째 법률행위는 어떻게 효과가 생긴다고요? 원하는 대로 효과 발생한다. 그리고 7번 법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필수 요소다. 그리고 마지막에 법률에는 법률 요건이다. 요 세 가지가 법률행위 뜻이야. 여기 법률행위를 적어놓고도 법률행위가 뭐예요? 물으면 모른다. 다시 법률행위는 뭐라고? 원하는 대로 효과 생기고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 되고 법률 요건에 소속한다. 이렇게. 다시 법률행위는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 생기고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 되고
법률 요건이다. 거기 뜻이래도 몰라도 됩니다. 그럼 지워요. 다 지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끝까지 하려 하지 말아요. 그냥 안 되면 패스. 계속 패스해요. 그냥. 그럼 두 번째 볼 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이해 안 되지? 다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만 안 되는 게 아니야. 자, 종류 별표. 자, 법률행위 종류입니다. 종류는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34페이지 법률행위 종류가 나옵니다. 02번. 랜드 하나는 페이지 24페이지. 여기 법률행위 종류입니다. 종류. 자, 그럼 7번 봐요. 여기 수강생이 있어요. 수강생들이. 참고로, 예, 사모님. 이름이 성이 어떻게 돼요? 권 XX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 수강생이라 여러분이 다 그 중에 이분을 말씀드리면 이 권 이사분은 남자 여자를 기준으로 하면 소속이 어디야? 여자지. 남자같이 보여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 나이로 나누면 뭐 30대 40대 50대로 나누면 30대네. 맞죠? 두 번째 기준을 50, 예, 죄송합니다. 20대로인데요. 20대로입니다. 세 번째 초보입니까? 아니면 공부한 사람입니까? 이를 나누면 초보란 말이야. 예를 들면 요 수강생 권 사모님이 기준이 뭔가 따라서 이렇게 여자가 되기도 하고 20대 심했다. 50대 50대 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자, 법률행위 중에서 매매가 있단 말이야. 뭐가 있다고요? 매매가 있는 거야. 이 매매를 먼저 의사, 표시, 수와 방향으로 나누면 세 가지가 있어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여러분 법률행위 하면 아까 여기서 뭐 적었어? 법률행위 하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적었잖아. 법률행위 하면 뭐래 생각났어? 서울, 부산, 대구 할 때 여러분 법률 규정은 평양이 뭐야? 준법률행위. 그것도 기억 안 나고 야 괜찮아요. 자 그럼 봐요. 그럼 이제 매매를 단독 계약 합동행위 나누면 참고로 매매를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면 계약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행의 문제에 따라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나누면 저 매매는 어디에 들어간다? 채권행위에 들어가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법률행위 종류가 법률행위가 이만큼 있다면 나누는 기준이 뭔가 따라서 이 매매는 놈이 단독입니까? 계약입니까? 합동행위가 나누면 계약에 들어가고 채권행위입니까? 물권행위입니까? 나누면 어디에 들어간다고? 채권행위에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법률 종류를 나눌 때 특히 이 단독계약 합동행위 이 단독행위는 별표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이행 문제에 따라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별표. 우리 교재는 법률행위 종류를 한 4가지, 5가지 나눠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단독, 계약, 합동하고 그리고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꼭 이번 달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거기부터 하겠습니다.